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쇼라고 한 외신과 인터뷰한 발언이 알려지며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역사적 합의들이라면서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해 신구 정권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인 오늘은 이른바 남북군사합의 4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과연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9.19 남북군사합의가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돼야 할 약속일까요? 문재인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내로남불적 사고방식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고요. 대북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발표된 미국 뉴욕타임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교실에서 특정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으로 비유하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외신은 윤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문재인도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군사합의는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에둘러 비판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또 다른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여야의 주요 인사들도 말을 보태면서 확전 양상까지 띄고 있는데, 먼저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돼야 할 약속이라고 말한 문재인의 발언이 얼마나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이지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취임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당시 총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자 문재인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 부침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2년 전의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 시절 외교부 적폐로 단죄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와 관련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되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파기의 근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국민적 정서와 국민의 동의였습니다. 그랬던 문재인이 자신이 북한과 맺은 합의들은 윤석열 정부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문재인 김정은의 9.19 군사 합의는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합의 대상자인 북한이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나자 대놓고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019년 11월 25일 서해 접경인 청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군사 합의를 먼저 깼습니다. 9.19 합의에서 명시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를 쏜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김정은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발포를 지시하면서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2020년 5월 3일 강원도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고사총으로 한국군 GP를 공격하기도 했죠. 우리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명중했습니다. 또 그해 6월 16일에는 우리 정부 예산 180억 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남북협력 상징물을 아예 통째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9월 22일에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격 사살하고 소각까지 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도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북한이 군사 합의를 깰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합의 정신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북정권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북한은 지난 4년간 최소 4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쏘면서 지속적으로 대남 군사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도 벌써 파기했어야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누군가의 말처럼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해왔습니다. 바로 이 점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잘 지적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일침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대단했었죠. 그랬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날 문재인이 퇴임하고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3월 나의 원내대표 연설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라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나의 발언에 국회는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그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하지만 실제로 초래된 결과는 5년 내내 문 정권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된 꼴이다라며 지금도 끝나지 않았으니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김대중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지요.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김대중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던 일종의 묵인 속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난 김대중 노무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양산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며 아직도 9.19 남북군사합의의 이행을 주장하는 문재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양산이 아닌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